오늘 10월 6일 수요일 현재 오늘의 이 핵심 포인트는 거의 모든 언론, 거의 모든 야권의 인사들, 아주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구속 수감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아주 가까운 사이다. 측근이다. 측근 중에 측근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측근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성남 도계공 전 기획본부장이 키맨이라면, 키맨은 행동대장이라는 뜻입니다. 행동대장에게는 명령을 내리는 윗선이 있어야 되겠지요. 전체적인 왁구를 설계해주는 설계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키맨에게는 머리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모두 다 이재명 경기지사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니야. 나 아니야.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증거, 그 다음에 신문 방송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동규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보도와 물증들입니다. 2012년, 지금부터 시계바늘을 9년 전으로 돌려보면은 당시 한겨레가 이런 보도를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장동을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했지만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 유동규 씨가 느닷없이 이 사업에 민간 시행사를 참여시키는 개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과 측근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3년 뒤인 2015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본격화된 대장동 개발은 유동규 씨의 주장처럼 민관 합작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생각을 바꿀 만큼 영향력을 가진 측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는 너나들이 하는 형님 동생 그런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말을 썼다, 이런 거지요. 박수영 의원이 제보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유동규 씨가 경기도 관광사 사장으로 취임할 때 이제 임명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 임명장을 주는 그 식장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랬답니다. 직원들한테 이 번거로운 식은 됐고 동규야 이리 와. 그렇게 해서 따로 있는 옆방에 가서 티타임을 가졌다는 거죠. 얼마나 가까우면 동규야 이리 와.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저거 하나만 봐도 둘은 매우 뗄래야 뗄 수 없는 형동생 사이 아니냐. 유동규, 정진상, 김용, 김만배는 도원결의를 할 정도였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 김은혜 의원은 분당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정을 또 잘 알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유동규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다. 이렇게 대장동 원주민들한테 말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지요. 성남시정감시연대는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시를 받은 정진상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획 연출자이고 이재명의 신복인 유동규에게 모든 지시를 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요, 엊그제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한 내용도 재밌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한 관계자가 TV조선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유동규 씨는 이재명 시장과 자신과의 친분을 엄청나게 과시를 했죠. 이재명 시장이 보낸 사람이다 하면서 네로 황제처럼 굴었어요. 유인태 전 의원은 거기로부터 한 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사람을 잘못 쓴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때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한양대 상업과 출신 성남구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 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 그러다가 자격 요건이 잘 안 돼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도시개발공단에 기획본부장을 하지? 기획본부장을 하려면요, 거기도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기획본부장을 할 수 있다.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입사를 받을 때 자격이 다 있어야 되죠. 그 자격 요건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서울에 있는 무슨 건설 회계사? 아니 무슨 건축 사무실에 운전기사 2달 한 거. 건축과 관련된 연관성을 찾아봤더니 하나가 딱 나오는데 건축사무소 운전기사 2달.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이재명 성남시장 눈에 발탁되기 이전까지는 참 곤궁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운전기사를 한양대 성악과 나와서 어떤 사무실에 운전기사 노릇을 할 정도였으니 자기 처음 뜻대로 뭐가 풀리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솔 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으면서 점차 이 건축, 재개발 이런 쪽으로 몸을 담그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변호사죠 정확하게. 이재명 지사 변호사를 만나서 이제 뭔가 의기투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장에 당선되자 시장 인수위원회 주택건설분과 간사를 했다면서요. 그렇게 점차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얽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말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내로 황제라는 말을 들은 만큼 전권을 휘두르는 거죠. 그런 전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뒷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뒷배가 누구? 이재명 지사지요. 이재명 성남시장. 든든한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기 때문에 호가호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머니투데이 부국장 출신, 법조 팀장 출신 김만배 씨,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지금 상황으로는 뭐 정말 실소유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형식적으로는 화천대유를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주 심한 그런 욕설을 했습니다. 유동규는 무식한 놈이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조선일보에 다 보도가 돼 있어요. 김만배는 무식한 놈이다. 게슈타포 같다. 게슈타포. 그렇습니다. 나치 정권에서 게슈타포 같다. 요즘도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이 조직체나 단체나 기업에서 저 사람은 게슈타포야. 어떤 사람을 게슈타포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너의 눈 역할을 하면서 어떤 조직의 내부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오너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그냥 농담처럼 게시타포 같은 놈아 이런 말도 하는데 김만배가 유동규 보고 게시타포라고 그랬어요. 게시타포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있어야 게시타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만배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김만배의 머릿속에는 유동규는 게시타포, 히틀러는 누구? 바로 그 사람.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어찌됐건 김만배 씨는 유동규 씨를 게슈타포 같은 놈. 애가 좀 싸가지가 없다. 정말 유튜브라서 이 매우 부적절한 방송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만배 씨가 아마 자기 이제 언론계 선배라고 생각되니까 조선일보에 있는 후배 연조인 그 기자한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언론이 유동규 좀 조져줘. 시청자 여러분께 별 말씀 다 드립니다. 저희가 누구를 비판한다고 할 때 그냥 기자들 흔히 조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상스러운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 반대말도 있습니다.
조금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누구를 비판할 때 조진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김만배 씨가 조선일보 그 후배 기자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좀 조져줘. 그 게시태포 같은 놈, 무식한 놈.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그놈이 설치고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워딩 그대로 한다면 무식한 놈, 게시타포 같은 놈, 싸가지 없는 놈, 좀 조져줘.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도 엄청난 갈등과 알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왜? 자기는 인허가권을 가진 자기 뒤에는 누가 있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있고 자기 뒤에는 그 이전에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있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갑질 중에 갑질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원한이 맺힌 듯 이런 말을 하지요. 무능하다, 싸가지 없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